메르스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의료진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일선에서 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세계 간호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2015 세계 간호사 대회인데요. 이번 대회 조직위원장이신 신경림 의원 모시고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그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 간호사 이분들이 참 정말 고마운 분들이구나. 그리고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새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 의원님 간호사 대표는 아니시지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계 간호사 대회 어떤 행사인지부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세계 간호사 대회는 각 나라의 간호협회 회장들이 모여있는 국제간호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그 국제간호협의회가 매 4년마다 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도 올해 우리나라에 유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의 간호사들의 어떠한 정책 개발, 또 간호의 교육, 간호 실무 등에 필요한 표준 지침,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세계 보건 의료의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장입니다. 예.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얼마나 참가를 하고 또 어떤 규모로 행사가 진행되나요? 135개국에서 각국의 대표자들이 와서 한 3일 동안 서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아젠다를 논의를 하고 정책을 결정을 한 뒤에 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데 예. 올해는 우리나라에 한 4천여 명이 외국의 간호사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4천 명의 외국 간호사들이 와 있군요. 네. 준비하시면서 어찌 보면 지금 이 메르스의 한복판에서 열리게 됐기 때문에 아마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처음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메르스 얘기 들으셨을 때. 처음에 갑자기 강타했잖아요. 네. 행사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호사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이팅게일 아닙니까? 예. 나이팅게일이 전쟁통에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있는 데를 간호사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스라는 어려운 복병을 만났지만 이럴 때일수록 간호사들이 앞장서서 퇴치하는 운동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가하기로 했던 국가들 중에 일부 국가가 행사를 취소했죠. 이제 메르스 확산을 우려해서. 네. 일부 국가인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특별히 홍콩, 대만, 이제 이 중국 쪽에서는 예. 아마 이 조류독감 여러 가지 사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중동에서들도 오셨나요? 네, 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는데요. 저희 아랍에미리트도 왔고 이란 이제 중동 국가들이 많이 왔는데 예. 간호사들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의 어떤 메르스 정부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네. 확진 환자가 아니면 관찰자가 아니면 누구나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일반 국민들은 이제 잘 몰랐을 수 있지만 이 간호계에서는 최대 행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네. 만큼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 좀 알려주시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한간호협회 회장일 때 유치를 했는데요. 몇 년도죠? 2011년도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의 이태리, 핀란드, 그다음에 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 그다음에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태국, 한국 7개국이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1, 2차를 잘 통과해서 예. 이제 오늘에까지 유치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예. 성공적이었습니다. 7대 1의 경쟁을 뚫으셨군요. 네. 이 개최하고 나면 우리로 봤을 때는 어떤 성과들, 소득들,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은 제 생각에는 간호의 어떠한 양적 성장을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간호학, 간호사 모두가.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양적 성장 못지않게 우리들이 질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예. 같이 논의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회를 우리가 처음 개최한 게 아니죠?
이 대회는 처음이고요. 네. 세계 대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총회와 더불어서 선거가 있는 대회가 있고, 그러니까 세계 회장도 뽑고 네. 이사도 뽑고, 올해는 국제 학술 대회가 있는 행사입니다. 아, 이번엔 학술대회만 네. 있는 행사는 처음이고 네. 전에 이제 선거가 있었던 그 그렇죠. 행사는 30년 그렇죠. 전에. 네, 네. 네, 네, 아, 그게 30년 전에도 했었군요. 네, 회장님, 의원님은 현장 간호사 출신이시죠? 네. 몇 년이나 현장에서 근무하셨습니까? 국내에서 한 1년 했고요. 예. 미국에 가서 한 16년 반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현장을 지키셨던 간호사 선배 입장에서 요즘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간호사들, 또 의사들, 의료진들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정말 그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의사와 간호사가 둘 그룹이 잘하지만 간호사인 경우에는 24시간을 환자 곁에 있어야 됩니다. 예. 의사들은 들어와서 치료하고 진단하고 나가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 24시간을 지키고 있는 우리 간호사 가족들이 정말 그 어려운 거를 겪고 사생결단의 각오가 아니면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그 마음이 현장에 달려가서 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제가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게 사명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두려움도 있을 테고요. 네. 떠나고 싶은 마음도 네. 있을 테고 겁도 나고 할 텐데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이겨내시는지. 아마 그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천성적으로 타고난 DNA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DNA인가요? 그 DNA는 환자만 보면 그 환자 옆에 있지 않았던 마음이 생기는 제 경험에 의하면 마치 그 경험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환자 옆에 가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게 다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서 환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내가 어떻게 저분을 도와서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건가 이런 마음이 솟구치는 어떠한 DNA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DNA를 가진 간호사의 편지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아, 간호사의 편지요. 일단 제가 그 간호사들에게 그 글을 쓰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들에게 일단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선배 간호사들이 국가의 위기심하다. 국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국가 발전에 앞장섰듯이 우리 간호 가족들이 두려움 없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메르스 퇴치에 임해주심에 뭐라 말할 수 없이 가슴이 먹먹해오는 심정입니다. 예. 자, 이번 기회로 저희들이 간호사 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고마워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셨으니까요. 지금 그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간호사 분들의 제일 큰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지 좀 대신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인지 해주시죠. 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간호사가 거의 99%가 여성입니다. 네. 그 여성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오는 그 일과 가정 양립 문제. 예. 그러니까 24시간을 3교대를 해야 되는 직종이거든요. 그 3교대를 직종으로 교대를 하다 보니까 분만, 출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그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정부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뭐 방근무나 철야근무나 이런 걸 피할 수 없고 계속 돌아가야 되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돌아가면 다른 분이 더 많은 횟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가더라도 어떠한 처우 개선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밤번에 야간에 대한 수당 문제 또는 그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그게 앞서가고 보이는데 이틀 정도 야간 근무를 한 사람은 절대로 야간 근무를 계속 시킬 수 없습니다. 즉 어떤 정책적인 제도 개선 문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러한 그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 개선 노동 환경 개선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호사들의 그러한 그 5일 동안의 근무가 이루어지지만 대형 병원이나 대학병원은 그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병원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들 보고만 해결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인력이라든가 또는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 등등을 합쳐서 국가가 이제는 한 몇 개년 계획으로 그러한 거를 정부 차원에서 한번 연구과제 예. 또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가지라면서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 마지막은 조금 짧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예. 간호사들의 어떠한 그 교육 체계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네네. 앞으로 그러한 그 간호사와 환자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간호사 1인이 봐야 되는 환자 수가 10배가 넘는 병원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포괄간호 제도가 지금 정부가 도입을 했습니다. 뭐죠? 포괄간호. 포괄간호 제도라는 거는 간호사 1인이 환자 8명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12명까지 보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주면 네. 간호사의 이직률도 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세계 간호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고 또 저희도 이번 기회에 간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조직위원장 신경림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